내일장 증권통 이동근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대응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예, 어저께 좀 매수했던 거 오늘 또 당이 좀 올라가지고 수익도 좀 취하고 또 새롭게 또 신규 매수를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예, 지금 단기적인 전략에 치중을 하시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내일장의 세 가지 체크 포인트로 시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네, 오늘 이동근 전문가가 제시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자, 첫 번째 중국 제조업 PMI 지표 둔화 부담, 두 번째 원달러 환율 제한적인 반등 기대, 세 번째 코스피 기술적인 변곡 구간. 첫 번째 보겠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PMI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어떤 차트부터 볼까요? 예, HSBC 제조 PMI 수정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48.3에서 48.1로 둔화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뭐 중국 지수도 이제 2000포인트 선 언저리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제조업 지표가 여전히 아직까지 뚜렷한 개선 조짐들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장률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PMI 지표가 48.1로 둔화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중국 시장이 급등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은, 다만 이제 어저께 발표됐던 내용들을 보면은 중국 건설투자연구원 쪽에서 발표를 했던 게 올해 성장률을 갖다 7.7% 정도 예상을 한다라는 이런 보도를 한번 접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중국의 성장률에 대해서 7.5% 미만이다, 7.3이다, 7.4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우리 시장에 대해서 부담을 좀 주었습니다만은, 제조업 지표 둔화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발표됐던 중국의 무역 수지 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의 이제 바닥을 좀 잡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어떤 급락이나 하락보다는 저점을 인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중국의 지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지표가 PMI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뭐 오늘 나왔던 무역 수지 관련해서는 그동안 좀 경기 둔화 우려감을 이제는 좀 벗어나도 될 만한 지표가 나왔다, 이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무역 수지를 보니까 0.9% 정도 좀 증가된 수치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봤는데요. 예, 그것보다도 일단은 이제 제조업 PMI, 특히 이제 HSBC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 네. 요게 좀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50.3이나 50.4가 나오면서 꾸준하게 0.1포인트씩 개선되는 효과가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HSBC 쪽에서 발표하는 것 보면은 들쭉날쭉 아직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완전한 어떤 개선세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이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환율 가져와 주셨는데요. 원달러가 오늘은 뭐 좀 진정되는 흐름이었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도 이제 제한적인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해주셨는데, 이렇게 보시는 근거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지금 그 수출업체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힘들죠. 지금 뭐 악소리 난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뭐 현대차, 기아차도 뭐 마찬가지일 거고, 천원선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환리스크 뭐 해치를 좀 더 강화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내일 이제 금통위가 지금 진행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정부 쪽에서 긴급 민생대책 회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국내외적으로 지금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을 좀 낼 것이고, 수출업체들의 고충도 좀 들어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금융시장 쪽에서는 최근에 들어서 가장 이제 가파르게 빠졌던 부분들이 주식시장의 주가하고 지금 환율이 상당히 가파르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 금통위 쪽에서도 뭐 저는 의외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지금 2.5% 정도 기준금리 되어 있는 걸 갖다가 0.25% 정도 인하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예,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면은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라면은 그게 한 1,010원 정도 이렇게 돼 보입니다. 한 2008년도 라인에서 천원선 라인에서 1,010원선 라인에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뭐 그 정도 라인이 뭐 마지노선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적어도 이제 내일부터 해서 다음 주 정도는 조금씩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더불어서 세 번째 체크포인트 코스피도 기술적인 변곡 구간에 들어섰다고 하셨는데요. 같이 좀 원달러 환율 반등과 코스피의 반등이 같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그 변곡 구간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순전히 이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제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그 그림을 먼저 보시면은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세로선이 파랗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설정한 변곡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 변곡 라인을 보시면은 2013년도 말부터 해서 고점과 그다음에 세로선 라인에서 지금 물려 있는 모습들이 보일 겁니다. 그게 이제 어저께 변곡이 발생했던 겁니다. 지난 4월 달에는 4월 3일 날 제가 변곡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부터 해서 주가가 행보를 하다가 어저께 이제 5월 7일 날 급락이 나왔을 때가 변곡 1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일이 이제 오늘부터 해서 반등을 잡아가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기 후에 이제 부담을 상당히 경감을 시켰다. 어저께도 프로그램이 한 4,500억 정도 나왔고 오늘도 이제 프로그램 매도 물량들이 나오면서 순매수 차익 잔고가 상당히 경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쪽에서 오히려 이제 매도 물량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뭐 이런 여건들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이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물론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매도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방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도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뭐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든지 내지는 또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의 실적이 둔화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 때문에 매도를 했으니까 환율이 반등을 하게 된다라면은 또 역으로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1950선 라인에서는 저점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환율 부분을 좀 많이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내일장 유망한 업종 어떤 쪽으로 좀 뽑아 주셨습니까? 예, 일단 이제 음식료 업종을 꼽았습니다. 일단 이제 조금 중기로 좀 보셔야 될 겁니다. 뭐 환율 자체가 제가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1,050원 선을 돌파를 해서 다시 뭐 1,100원대 안으로 들어가기는 지금 어려운 것 같고 상반기에는 뭐 전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된다라면은 뭐 1,010원 선에서 뭐 1,050원 사이에서 움직이게 된다라면은 여전히 뭐 환율 수혜를 볼 수 있는 음식료 업종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료 업종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음료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음료 시장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음식료 업종의 수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뭐 어제까지 나온 지금 올 8일까지 나온 흐름들 이렇게 보면은요, 오늘까지입니다.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가 미약하지만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월 11일 이후부터 해서 뭐 매수 빈도수가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4월 21일 이후부터 해서 매수 빈도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료 쪽에 대해서는 기관 외국인 투자자가 특히 환율 수혜를 본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음식료 중에서도 뭐 다양한 특징과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어떤 종목이 가장 유망할까요? 예, 일단 하이트 진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이 환율 때문에 제가 CJ 제일제당을 한번 들고 나왔다가 수트 나오고 나서 단기적으로 상당히 조정폭이 나왔다가 최근에 들어서 보니까 CJ 제일제당이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하이트 진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크게 뭐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시고 매수를 하셔야 될 건데, 일단 이제 더위로 1분기 생수 판매액이 48% 증가됐다. 지금 뭐 이마트라든지 그 대형 할인 마트에서 통계된 집계를 본다라면은 생수가 한 48% 정도 증가됐다. 그다음에 이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맥주, 특히 이제 주류 시장 쪽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월드컵이라든지 대형 스포츠 이벤트 수혜를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서울 쪽에 있는 서초나 청담 쪽에 있는 부동산 매각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도 뭐 기관 투자자는 계속해서 하이트 진로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은 지금 전날까지 18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기술적 흐름을 본다라면은 오늘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2% 정도 조정 흐름이 나오면서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추세대 라인에서 살짝 걸쳐져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만은 그 추세대에서 다시 이 저점을 다지면서 반등을 모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이트 진로 생수도 팔고 있군요. 이 종목 오늘 주가는 2.8% 하락하면서 24,050원에 마감됐습니다. 2월 들어서 반등 보여주면서 지금 뭐 이선이면은 그래도 상승 추세 좀 이제 아래쪽에 좀 해볼 만한 곳인지 좀 저울질할 부분인 것 같은데 매수 가능하다고 보셨는데 어떻게 전략을 주시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매수가가 이제 약간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4,050원 정도 마감이 됐기 때문에 매수가를 한 24,000원 선 정도, 뭐 오늘 종가 수준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조금 중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뭐 빨리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가는 27,000원 정도로 잡아봅니다만은 아마 6월 달이라든지 이런 스포츠 이벤트가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 좀 보시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24,000원 정도로 매수하면은 손절 가격 또한 한 23,000원 정도로 낮추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장의 공략주 살펴봤습니다. 하이트 진로였습니다. 오늘도 실적 장 마감 이후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JCGV입니다. CJCGV 영업이익이 올해 175억 1,700만 원인데요.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 95억 9,400만 원입니다. 연결 기준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53.98%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 주가는 1.57% 상승을 했는데요. 또 더불어서 실적과 함께 단기 차입금이 1,000억 원 정도 더 늘어났다는 결정을 했다는 공시도 나왔습니다. 자기 자본 대비 26.41% 규모입니다. 자, 다음 실적은 기업은행인데요. 기업은행 순이익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단기 순이익이 3,26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하는 수준이고요. 기업은행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약하게나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사흘째 주가가 오르는 모습, 기관의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자 실적 시즌입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거래소 쪽에 중소형 종목군들의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잘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